오래 짓자고요. 근데 문제집이 요약집이랑 그 편집이 조금 좀 달라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집대로 하자고요.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면 이제 취득식이 양도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문제집 위주로 할게요. 자, 비과세. 빗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큰 틀, 비과세는 큰 틀을 알아야 돼요. 자, 한 장짜리. 자, 뒷면. 비과세 나왔잖아요. 밑에 칸. 밑에 칸 나와 있어요. 밑에 칸만 이거 하나, 둘, 세 개야. 출제되는 게. 밑에 칸 세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이거를 잘 봐야 기본 이론이 잡히는 거예요. 자, 비과세 대상이 나왔죠? 첫 번째 뭐다? 농지의 교환분합. 1번. 지금 2페이지. 아이고, 이 귀신아. 요거. 다시.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모릅니다. 빨간 걸로 적어. 2페이지 크게. 이걸 못 찾아. 꼭 날아간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자, 2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럼 1번. 여러 가지 비과세 조항이 있지만 출제되는 게 뭐다? 가끔 농지의 교환분합. 그럼 교환분합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죠? 그럼 차액은 어디까지 비과세다? 큰 편. 큰 편에 얼마 이하? 4분의 1 이하다. 2분의 1, 3분의 1 중에 4분의 1에 25%까지는 비과세 한다고요. 4분의 1 이하라고요. 거기 적혀 있죠? 근데 뭐도 적혀 있어? 33. 그럼 교환 분합하면은 이 3이 뭐야?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된다고요. 신농지는. 자, 그 다음 뒤에 3년이 뭐야? 3년 이내에 수용을 당합니다. 협의면서 수용. 3년 거주 경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법에 의해서 내 농지가 수용당해. 그럼 6개월 만에 수용하더라도 몇 년 이내? 3년 이내 수용당하면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봐요. 그동안 갈고 닦은 거를 프린트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은 뭐다? 3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사망하여 그럼 피상속인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경작 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해 줍니다. 더해 준다고요. 3년 이내에 사망했어요. 사망. 그럼 돌아가신 분이 농사를 2년 짓다 사망하고 상속인이 이어받죠? 1년을 지었다면 몇 년으로 봐주겠다? 3년으로. 그래도 농지의 교환분합은 죽더라도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3년 이내에 뱀에 물려서 죽어야 돼. 알아들었나요? 3년. 그럼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이어서 농사 짓죠? 그럼 경작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더해준다고요. 부득이하니까. 그럼 농지의 교환분합은 출제되는 숫자가 딱 세 가지예요. 3, 4분의 1. 3, 4분의 1. 그러니까 쌈 싸먹을 때 항상 4분의 1을 기억하세요. 3, 4분의 1. 3, 4분의 1.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어디서 들었어? 농지의 교환분합 용어라고요. 3, 4분의 1. 맑게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은 거의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 정리됐어요? 자, 문제 하나 풀고 들어가자고. 17번. 자, 문제 179쪽 17번. 한번 괄호놓기 한번 해보세요.
자, 기업은 몇 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 3년. 3년이에요. 그리고 니은은 몇 년 이내에 수용돼야 돼? 3년. 그리고 차액을 물어볼 때는 큰 편의 디귿은 얼마? 4분의 1이야. 4분의 1이잖아, 이거. 그죠? 4분의 1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초니까. 그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 자, 넘어갑니다. 180페이지, 18번. 18번이에요, 18번. 18번 봤어요? 꼭대기.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뭐를 파는 거야, 지금?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 요건이 충족돼서 뭐야, 이거? 비과세야.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팔아먹는데 어떤 계약을 한 거야? 업계약서를 쓰거나 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를 안 해줍니다. 아, 이거 비과세 대상 주택이야. 1주택. 그럼 다운을 쓰거나 업을 쓸 수 있죠? 그럼 비과세를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아먹을 때 업이나 다운을 쓰면 안 된다고요. 왜 업을 쓸까요? 왜 업을 써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다? 나중에 팔아먹을 때 양도세 덜 내려고. 왜 다운을 쓸까요? 취득세를 덜 내려고. 그럼 매도자 입장에는 업을 쓸 수도 있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다운을 쓸 수 있죠. 근데 딱 보니까 실거래 가액이 9억 5천이야. 알아들었나요? (9억 5천이라고요) 그럼 이거 1주택인데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야. 고가주택이야? 그럼 양도세 과세합니다. 그럼 매수자에게 다운을 요구하죠? 그렇잖아. 비과세 받으려고 전체를. 그럼 실거래 가액이 9억이 넘어가는 모든 주택은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라고요. 그럼 9억이 넘어가는 거는 양도세 내야 하잖아요. 9억 초과 부분은. 그러니까 매수자에게 다운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전체 비과세 받으려고. 그래서 계약서, 거래 계약서에는 얼마를 써? 9억. 이렇게 쓴 거야. 업을 썼다, 다운을 썼다. 계약서 기준이니까 업을 쓴 거야, 다운을 쓴 거야, 이거. 다운을 썼잖아요. 다운 썼어요? 실제 얼마 받았어? 9억 5천. 다운을 써서 다운 비과세 받으려고. 자, 그럼 이제 뭐를 파악해야 돼? 원래 이 1세대 주택은 비과세 주택이죠.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비과세대로 가져가면 이제 산출세액이 있겠죠? 헷갈리니까. 자, 6억짜리야. 5억에 썼어. 업을 썼어, 다운을 썼어. 다운 썼잖아요. 실제로 6억 받고 계약서는 5억에 기재했죠? 그럼 이게 산출세액이야. 산출세액이 6천만 원이야. 그럼 이게 원래 비과세잖아. 6천만 원 원래 비과세죠? 원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원래 정상대로 파면 6천만 원 비과세야. 근데 다운이나 업을 쓰면 비과세를 배제해요. 그럼 첫 번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문제 제시가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차액. 두 번째는 차액이 얼마야? 1억을 계산해야 돼. 큰 거에서 적은 금액 빼면 돼. 차액은 1억이죠? 이거 나왔잖아. 그럼 1억과 비과세 받을 세액과 비교를 합니다. 얼마나? 1억과 6천. 6천을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포인트가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뺀다. 뺀다. 여기에 법조문이에요. 그럼 둘 중 적은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 6천. 6천을 어디서 뺀다?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뺀다. 그럼 뭐다? 제로. 제로? 그럼 이게 답이요. 그러면 뺄 금액은 얼마야? 뺄 금액은 6천만 원이야. 그럼 이제 원래 비과세 받을 금액이 얼마야? 6천인데 비과세 받을 금액이 제로가 돼서 6천만 원을 추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뺄 금액이 뭐야? 뺄 금액이 뭐다? 과세할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뺄 금액이 과세할 금액이에요. 비과세 받을 금액은 원래 6천이었지? 6천에서 뭘로 바뀐다? 제로. 자, 첫 번째 뭐를 찾아? 첫 번째 뭐를 찾아? 비과세 받을 금액을 찾으라고요. 1번. 두 번째 뭐를 찾아? 두 번째 뭐를 찾아? 차액을 계산하는 거야, 이거. 실거래가액과 계약서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야? 1억. 1억 찾았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1억과 6천 원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뺀다.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이 얼마야? 6천 원. 그럼 뺄 금액을 물어보면 얼마? 6천 원. 과세할 금액이에요.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은 뭘로 바뀌어버려요? 제로.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꼭대기. 자,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비과세 주택이에요.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뺄 금액. 그럼 일단은 뭐다? 비과세 받을 금액을 찾아야 돼. 비과세 받을 금액이 얼마야? 3천만 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야. 이게 비과세 받을 금액이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해? 차액. 거래가액과 실질거래가액 차익을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럼 큰 거에서 적은 걸 뺍니다. 자, 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얼마야? 3억 5천. 실제 얼마다? 3억. 업을 썼어요? 다운을 썼어요? 실거래가액이 3억 5천인데 3억으로 썼네? 그럼 차액은 얼마야? 5천. 찾았어요? 자,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비과세 받을 세액을 뺀다. 여기에서 빼는 거야. 비과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적은 금액이 얼마야? 적은 금액이 얼마? 3천만 원. 그럼 빼. 그럼 뭐가 나와? 제로.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럼 뺄 금액을 물어보니까 얼마? 답이 3천만 원. 첫 번째 뭐를 찾아? 산출세액을 찾는 거야. 두 번째 차익을 계산해야죠.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 큰 거에서 적은 거 빼. 그럼 얼마? 5천. 그럼 둘 중 비교해서 맥시멈이 3천이에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비과세 기준이죠? 어디에서 뺀다?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뺀다. 그럼 뺄 금액은 얼마? 3천만 원.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 제로. 제로.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제로. 과세할 금액을 물어보면 얼마라고 답해야 돼? 3천. 3천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뺄 금액.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봐요. 19번. 자, 1번. 비과세 받을 금액이 얼마야? 안 나오면 벌써 찍어. 시간 지났어요. 찍어요. 알아들었어요? 계산 나오면 그냥 찍어. 시간 지났어요. 3,500만 원. 비과세 받을 금액이 3,500이잖아요. 그 다음 차액을 계산해야죠? 큰 거에서 작은 금액 빼. 차액이 얼마다?
얼마예요? 업계약서를 썼네. 실제 4억 안에 4억 5천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차액이 얼마? 5천만 원. 맞아요? 그럼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이 얼마야? 3,500을 어디에서 뺀다?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뺀다. 그럼 빼면은 뭐가 나와? 제로. 그럼 뺄 금액은 얼마야? 3,500. 답이 3번이네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안 물어봐. 비과세 받을 금액은 얼마야? 비과세 받을 금액은 제로. 제로야, 제로. 그럼 과세할 금액은 얼마야? 3,500. 그래도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맞춰버리잖아요. 응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비과세 받을 금액은 뭐다? 제로. 과세할 금액은 얼마? 3,5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업이나 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를 배제한다고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비과세 받을 금액을 찾아라. 5천만 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둘 중 차액을 찾아라. 큰 거에서 적은 거를 빼면 차액이 나오죠? 그래서 둘 중 비교해서 뭐다? 맥시멈이 비과세예요. 그래서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빼라?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빼라. 정말 신기한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뭐는 알고 가야 돼? 업이나 다운을 쓰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자, 한 장짜리로 들어갑니다. 자, 한 장짜리로 들어가. 자,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1세대 1주택이에요. 가족 중에 집이 하나. 자, 원칙. 자, 프린트 들어갔어요? 자, 1세대는 누가 돼야 돼요? 거주자. 빚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and 배우자. 가족을 포함해서 1세대라 그래요. 찾았어요, 지금? 엉뚱한 데 펴놓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 아직도 못 찾아. 어디에 있는지. 엉뚱한 데 펴놓고 빨리 엎었지. 그렇지. 이제 간신히 엎었구나. 아이고, 아까. 이놈의 프린트 좀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 찾질 못하는 거야. 2페이지. 찾았어요? 아까 했던 거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 다음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죠? 연령이 몇 세 이상? 만 30세 이상.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하면 1세대로 봐줘요. 그리고 나이가 30세가 안 되더라도 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이 뜻은 뭐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바 이런 건 인정을 안 해요. 일정한 소득이 40% 이상. 그리고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죠? 그럼 미성년자는 어떨 때만 1세대가 된다? 가족의 사망, 결혼했을 때만 1세대가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거. 자,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주죠? 그럼 지금부터는 1세대 2주택이야. 2주택인데도 뭐다? 요건이 충족되면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는 주택이 있다고요. 이게 특례주택이에요. 그래서 거기 1세대 1주택, 특례주택은 집이 두 개예요.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요건 충족이 되면. 자, 그래서 요건 충족은 항상 뭐를 갖고 따진다?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져요. 양도일, 현재 갖고 따집니다.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받은 날. 그래서 양도일 현재 국내 거, 국외 거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국내 하나. 그리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 단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뭐도 따라가야 돼? 2년 거주, 실거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등기돼야 되고, 그리고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한다? 5배, 10배. 정착 면적의 5배는 어디에 있는 거다? 도시지역 안에. 도시지역 밖에 있을 때는 부수토지는 10배. 한도가 있어요. 5배, 10배까지를 한도로 한다. 이게 팔아먹는 주택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딸린 토지까지 비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양괄호 1번. 1세대 1주택의 특례주택은 집이 2개예요. 법령에 의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2개지만 몇 개로 모아? 하나로 모아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일시적 2주택이라 그래요. 1번에. 일시적 2주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1번 일시적 2주택이죠.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종전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어서 먼 주택을 취득했다. 신규 주택. 그럼 주택 수는 몇 개다? 2개야.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일시적 2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야.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 사서 2개가 된 거야. 그럼 이런 것도요, 비과세해 주면 안 돼요. 무조건 과세를 해버려야 돼.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갭 투자를 하잖아. 전세 끼고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무주택자들이나 뭐다, 1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가 뭐야? 안 해요. 알아들었나? 알면서도. 자, 그럼 집이 2개지? 그럼 원칙은 뭐다? 먼저 파는 거는 과세를 합니다. 나중에 파는 거를 요건이 충족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 한다고요. 그럼 항상 순서는 뭐를 팔아야 돼? 종전 거.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를 먼저 팔 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이 몇 년이야?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앞에 거를. 그러면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한다는 게 보아서 이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되면 뭐를 한다?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팔아먹는 주택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거주자가 팔아야 되고 1주택 2년 보유해야 되고 단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 거주해야 돼요? 2년 거주해야 되고 등등등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팔아먹는 주택만 됐어요? 그럼 신규 주택 원칙이 3년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자, 원칙이 3년이죠? 3년. 근데 옆에 뭐가 나왔어? 2년도 있고 1년도 있어. 이거는 뭐다?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둘 다. 이 3년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한쪽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 또는 일반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대책에 따라 2년 이내에 파는 것도 있고 몇 년 이내에 파는 것도 있다. 1년 이내에.
그럼 우리는 1년만 알면 돼, 시험은.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 하나를 사서 그럼 오늘 조정대상 지역 거를 하나 사죠? 그럼 이거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앞에 거를 단 1년 이내에 팔고 1년 이내에 전입신고해야 돼요. 새 집으로 전입신고 등등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앞에 거를 몇 년 이내에 팔아라? 1년 이내에 팔아라. 이게 9.13 대책이 있고 12.16 대책에 따라 2년도 있고 1년도 있는데 현재 오늘 사면은 1년 이내 앞에 거를 팔아야 돼요. 단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거나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1년 이내. 1년 이내에 새 집으로 전입하고 세입자가 있으면 2년 유예를 시켜주고 등등등 복잡 다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뭐다? 2번. 수도권이잖아. 이제 그 다음은 읽어보면 돼. 2번.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샀잖아. 자, 일반 주택 하나 있죠? 하나 있어. 그래, 어디 가서 수도권 밖. 왜 밖에 가서 샀어? 근무상, 질병, 취약 때문에.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주는 거예요. 3년.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3년 이내. 3년이라고 나왔죠? 그럼 3년은 그냥 3년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럴 때는 항상 같이 가는 게 뭐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해준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번, 4번이야. 자, 동거복량. 동거복량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이내에. 먼저. 이거는 순서 안 따져요. 그럼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본다. 똑같아요. 원리는. 팔아먹는 거는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자, 그 다음 혼인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5번, 6번, 7번은 처분기한이 없어. 특징이. 4번, 5번, 6번, 7번은 처분기한이 없다고요. 그러나 1번, 2번, 3번은 처분기한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처분해야 비과세지. 그 기간이 지나서 처분하면 투기권으로 봐서 과세로 전환됩니다. 1번, 2번, 3번은 숫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처분기한이. 그러나 상속은 부득이하잖아.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 언제든지 일반주택. 그 다음 농어촌 주택이나 문화재 주택도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 일반주택이에요. 그러나 귀농주택은 투기할 수 있죠? 하얀별, 귀농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이나 장기임대 주택도 언제든지 팔면 되는데 단서 조항이 있죠? 이 두 녀석은 2년 거주하다 팔아야 돼. 투기 방지를 위해서. 2년 실거주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임대주택이 지금 폐지됐죠? 그죠? 이게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큰 흐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두 개는 뭐다? 언제든지 팔되 반드시 뭐 해야 돼?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예요. 거주하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 했어요? 2개 했잖아요. 2개를 하나로 보는 주택이 있다는 뜻이에요. 7번까지.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 자, 이번에는 집이 몇 개야? 하나라고요. 하나인데 뭐를 안 따진다? 2년 보유 안 따진다. 조정대상 지역이더라도 팔아먹을 때 2년 거주를 안 따지는 주택이에요. 지금부터는 하나 갖고 설명한다고요. 가운데는 집이 2개예요. 오른쪽은 집이 하나. 그럼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 따지죠? 또 조정대상 지역의 취득 당시라면 2년 거주 따져요. 그러나 이런 거를 안 따지는 주택도 있다. 자, 첫 번째 1번. 무슨 주택이다? 임대주택에 입주했잖아. 그럼 뭐만 따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몇 년만 따져? 5년. 그러면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2년 거주 안 따져요. 뭐만 했다면
5년 이상 거주만 했다면 실거주.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고 그랬어요? 임차일로부터. 절대 취득일로부터 하면 안 돼요. 임대 아파트는 월세 내는 거잖아요. 임차일. 취득일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1번. 2번 1주택이 수용당했네. 그럼 수용당하면 뭐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근데 뭐는 따져? 과로. 언제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투기방조 후에 하면 2년 보유 따져요. 전에. 그럼 이제 일부 수용되면 나머지가 남아있다. 잔존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팔기가 힘드니까 5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물어볼 때는 1번, 2번은 3년,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5년, 5년. 자, 그 다음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해외 이주 또는 국외 거주.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전환. 그럼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팔면은 2년 보유 안 따져요. 2년 가장 잘하는 거. 그 다음 5번.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잖아. 그럼 2년 보유 안 따져. 뭐만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왜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질병치료 등등등. 사업은 안 돼요. 무슨 형편? 근무상 형편.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는 보유기간이 안 나와.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2년 거주 안 따져요. 포인트는 뭐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번부터 5번까지. 자, 그 다음 위에 한번 봐요. 프린트 양도소득세. 자, 땅은 어디까지 비과세한다? 양도세 나왔잖아. 가운데 5배, 10배까지예요. 5배, 10배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팔았어? 다가구를 팔았어요. 2번만 알면 돼. 시험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죠? 그럴 때는 각각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럼 네 글자로 공동으로 본다? 단독으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상가주택을 팔았다. 자, 그 다음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이 얼마 넘어가는 모든 주택을 얘기한다? 9억 초과.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고 초과 부분만 과세한다는 거죠? 그럼 양도일연제 9억 이하는 뭐다? 비과세.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 팔아서? 겸용주택. 상가주택을 팔아먹을 때는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보다 클 때만 1cm라도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9억까지는 전부 비과세하고 9억 초과 부분은 과세하겠죠? 그래서 팔아먹을 때 상가주택 팔아먹을 때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에요.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고요. 같거나 작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산세랑 비교가 돼야 돼요. 이번 시험에. 재산세도 일부 있잖아. 재산세는 보유하는 거죠? 50% 이상일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봐. 그러나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일구가 상가주택, 점포주택이라고요. 뭐 재산세에 출제 안 되면 종부세에 출제되는 거예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고민 그만하세요. 뭔 고민하는 척 하세요. 그냥 반복하고 앞으로도 뭐다. 말도 남아있고 10월 달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제 몰아치기 하면 60점 맞아요. 이 잡념이 있으면 안 돼. 자, 문제 들어갑니다. 181쪽 20번. 자, 20번으로 들어가네요. 20번 봤어요? 자, 이거 별 하나 딱 붙여요. 틀린 것.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해 부부잖아. 그럼 부부는 뭐다? 동일 세대예요. 언제나. 가족은 흩어지면 각각 세대지만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언제나 무슨 세대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부는 언제나 동일한 세대예요. 동일한 세대. 그러나 가족은 흩어지면 각각 세대입니다. 부부 빼고. 자, 나왔다.
해외 이주.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요.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먹어야 돼? 출국일로부터 2년 주는 거야. 2년아 출국 그만해라. 그럼 2년 이내에 팔면은 뭐다?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2년 보유 안 따진다고요. 중요한 거는 3년 하면 안 돼요. 2년. 자, 그 다음 3번은 포인트가 뭐다? 혼인. 혼인에서 2개가 됐죠?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근데 여기 봐. 5년 이내에 팔면은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럼 요건이 충족돼야죠? 그럼 요건은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 몇 년 보유했어? 4년 보유하니까 비과세지. 맞잖아요. 팔아먹는 주택은 2년 보유해야죠. 그러니까 4년 보유했으니까 2년 이상 보유에 들어가죠? 그럼 1년 6개월 보유하면 과세해버려요. 자, 그 다음 다가구. 다가구잖아. 어떻게 팔았어? 하나의 매매다냐. 그럼 전체를 하나로 통모했잖아. 그럼 각각 하나 틀렸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틀렸네. 양도하는 경우. 끊어야 돼.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즉, 4글자로 단독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 틀렸어요. 경우에서 딱 끊으라고요. 경우. 어떻게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로 파니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각각 하나 틀렸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이잖아. 그럼 임대주택은 숫자가 몇 년부터 돼? 5년 이상.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져? 차일부터 양도일.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그러면 뭐다? 2개지만 몇 개로 모아? 하나로 모아. 2년 보유 충족 않더라도 비과세죠? 그래도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 몇 번이야? 2번과 5번. 2년 보유 안 따져요. 2번, 5번. 2년 보유 안 따진다고요. 그러나 3번은 2년 보유 따져요. 2개니까. 자, 넘어가자고요. 자, 21번. 자, 21번 봤어요? 자, 비과세. 1번. 해외 포인트가 뭐다?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죠? 혼자 가면 안 돼. 세대전원. 세대전원.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출국일로부터 2년. 3년이 되는 날 틀렸죠? 2년이 되는 날 2년으로 고쳐야죠. 3년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 세법에서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봐서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불가능은 등기하고 싶어도 못하지 미등기로 본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 답은 2번밖에 없네. 그 다음 3번은 직장 변경. 근무상이죠? 근무상이야. 2년 보유 안 따져요.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6개월 거주 틀렸네. 요건이 뭐다? 1년간 거주해야죠. 6개월간 과세. 6개월을 뭘로 고쳐야 돼? 1년으로. 벌써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은 실거래가액이 10억이다.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9억 넘어가잖아. 그럼 고가주택은 전부 비과세 틀렸죠?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 초과만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가네요. 그럼 전부 비과세, 전부 과세 틀렸네.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만 과세가 들어가요. 자, 나왔다. 5번. 농지의 교환분합. 교환분합은 차익을 물어보죠? 차익은 큰 편의 뭐다? 4분의 1이야. 3분의 1 틀렸네. 그래도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2번이네. 2번 아니에요? 자, 2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계산 문제. 자, 머리 식히는 문제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알아들었나요? 머리 식히는 문제. 머리 식히고 이제 수업 마쳐야죠. 자, 단층 개명주 도시지역 내에 저는 과세 범위를 물어봐, 비과세 범위를 물어봐요.
과세되는 건물 면적, 토지 면적, 과세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거는 두 번 계산해야죠.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 돼요. 단층.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죠. 그럼 건물은 주택이 80. 그 다음 상가가 뭐다? 120. 전체 면적은 200이네. 그럼 주택이 작잖아요. 상가가 크죠? 그럼 따로따로 보잖아요. 만약에 반대가 되면 전부 주택이고, 그럼 이에는 주택이니까 비과세, 이에는 상가니까 과세.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 면적. 120. 그럼 찍더라도 120을 찍어야지. 몇 번 빼고 찍어야 확률이 높아요? 4번, 5번으로 들어가서 껄쩍거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셋 중에 답 하나 아니에요? 시간이 없을 때는 120을 찍으세요. 그 다음 시간이 남아야죠. 부속 토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 땅과 주택 땅.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럼 부속 토지가 200이잖아. 200이죠? 곱하기 면적이 얼마야? 200 분의 80. 그 다음 상가 땅은 200 곱하기 200분의 뭐다? 120. 그럼 주택 땅, 상가 땅으로 안 분되네요. 그럼 부속 토지가 얼마예요? 800. 이렇게 800이죠? 연면적 비율로 나누는 거에 항상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항상 세법은 약분되는 게 출제돼요. 그럼 답은 뭐야? 480. 480이죠? 120. 480, 120. 답이 3번이네요. 과세거나 비과세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 80, 320. 없네. 답이 몇 번이야? 3번. 근데 이거는 쉽게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도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고 답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을 못 하겠대. 나 앞에 왜 못 하겠다고 물어보냐고. 면적 비율로 안 분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들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게 안 분한 땅이잖아. 그럼 주택은 320이에요, 이거. 320은 안 분한 땅이야. 그럼 한도가 있죠. 안 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층형이니까 이게 몇 배야? 5배. 한도가 5배잖아. 도시지역 내에 존재하니까. 그럼 부속 토지는 안 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 한도가 있어. 한도는 뭐야? 400. 400까지만 비과세요. 그럼 안 분한 땅은 뭐다? 300이지? 그럼 둘 중 비교해서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어떻게 한다?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둘 중 비교해서 작은 면적. 만약에 반대가 될 수 있잖아. 만약에. 이게 클 수도 있잖아. 안 분한 땅이. 이게 만약에 반대가 됐다면 뭐다? 그냥 320이에요. 그래도. 이거. 만약에 여기가 600이고, 그냥 예를 들어서 800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럴 때는 작은 면적이 뭐야? 600으로 가는 거야. 그럼 200은 옆으로 가. 옆으로 가서 부수 토지에 합쳐서 과세가 됩니다. 계산이 나오면 이게 나와야 알아들었나요? 밑에가 크고 이게 적은 경우고 나올 수 있어요. 결국 뭐다? 안 분한 땅과 뭐다? 5배 한도를 합쳐서 둘 중 비교해서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해야 한다. 그게 답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9월 달 동영을 통해서 연습하고 가야 돼.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버려요. 중요한 거는 비교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